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이제 일하는 거 얘기 좀 해보자. 네. 이제 생활로 좀 현업 생활로 좀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좀 구분을 비행 전, 중, 그리고 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비행 전에는 어떤 걸 좀 업무를 봐요? 비행 전에는 저희가 브리핑을 해요. 기장님이랑 같이 할 때도 있고 기장님 아니고 그냥 크루들만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항공사 그 사무실로 가서 오늘 비행의 특징은 이렇고 승객 수는 이렇고 오늘 실릴 기내식은 이거고 오늘 나올 영화는 뭐고. 그럼 비행 몇 시간 전에 모여 있는 거야? 비행 뭐 한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얘네는 사무실로 가서 얘기하고 그래야 가서 준비를 할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그러면 비행하기 2시간 전에 모여서 한 1시간 정도를 하고 비행기 안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브리핑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냥 그래도 안전하게 도착하니까 제가 2시간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1시간 전에는 그러니까 비행기가 출발하기 30분 전에 승객들이 탑승을 하니까 우리는 그거 적어도 30분 전에 들어가야죠. 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로 이제 가서 거기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 장비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다 보고 그리고 기내식도 숫자에 맞춰서 실리는 게 되게 중요해서 숫자 맞춰서 실리는지 확인하고 신문 같은 것도 미리 세팅하는 것도 필요하고 좌석도 깨끗하게 해놔야 되고 화장실도 다시 한번 이제 준비하고 그런 과정이 조금 있어요. 비즈니스는 미리 좀 준비되어야 되는 장비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헤드셋이나 슬리퍼 같은 거 그런 거 미리 이렇게 맞아요. 준비하는 거. 잘 아시네요. 네. 비즈니스 가끔 하는데 아 진짜? 너 진짜 이코노미 타는데 나 저가 항공 타는데 지금 거의 신발 좀 편하게 벗을 수 있잖아. 그죠. 나는 항상 비행기에 신발 벗고 타는 건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 거 장난치잖아요. 비행기 신발 벗고 타고 왔는데 왜? 진짜 비즈니스니까. 큰일 났다. 실질적으로 비행 전 업무 그리고 비행했을 때 비행기 타고 있을 때 업무는 어떤 승객 들어오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오는 것부터. 승객 들어오실 때 이제 인사하면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자리에 빨리 앉게끔 도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 지연이 안 되지. 네, 지연이 안 되는데 그게 또 힘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짐을 실으시면 이게 막히니까.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앉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중간중간 저희가 세이프티에 관한 안내를 해야 되는 좌석이 있어요. 비상구 좌석. 네, 그거 꼭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 승객들 이제 다 탑승을 했으면 이제 곧 문을 닫을 텐데 그 사이에 또 과정이 또 많아요. 담요를 갖다 드려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스페셜 미리 주문한 경우에는 그분이 맞는지 확인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 안내를 맡은 승무원들은 안내 방송을 또 해야 되기도 하고. 기내식 같은 거를 똑같이 먹어? 기내식은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크루 밀이 실리니까 근데 크루 밀이 거의 기내식이랑 똑같은 경우가 조금 많고 같이 먹죠. 근데 그거 맨날 먹는 것도 지겹겠다. 지겹죠. 왜냐면 승객하고 똑같은 거 나오면 우리야 어쩌다 한번 타니까 뭐 그때그때 좀 바뀐다고 치지만 여기는 하루에도 한두 번씩 뭐 많게는 한 번 뭐 두 번 뭐 이렇게 하니까 계속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같은 밤일 거 아니야. 노선이 조금 다르면 다르긴 한데 몇 달만 타면 다 똑같죠. 그러니까 맨날 편의점 도시락 먹는 느낌일 것 같아. 그래서 좀 자기 걸 싸우는 분도 가끔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러면은 하루만 평균적으로 비행을 몇 번이나 뛰어? 한 달로 봤을 때 70에서 한 80시간은 평균인 것 같고. 업무 시간이? 비행 시간. 비행 시간만? 비행 시간만. 그러면 뭐 2시간 전에 모여서 막 브리핑하고 막 이런 거는 다 빼고? 비행기가 이렇게 한번 쫙 미는 순간 있잖아요. 푸시백이라고 해서 움직이기 전에 그때부터 저희 이제 카운팅하는 회사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아닌 회사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연돼서 비행기가 못 나가고 있어. 안 움직였잖아. 그럼 나는 계속 대기하고 승객하고 계속 눈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근로 시간이 아니네? 네, 아니죠. 그러면 되게 속상한 거죠. 개인 시간이요? 개인 시간. 딱 움직여서 활주로에서 한참 내기할 때도 있잖아. 그건 근로 그건 시간이다? 괜찮아요. 네. 이러니?
우리가 사실 승객 입장에서 눈에 보이던 것만 물어봤는데 그 외적으로 다른 것들이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밀을 이제 오븐에 데우잖아요. 그러면 그걸 카트에 넣는 게 되게 일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꺼내서 그 밀카트에 넣는 게 되게 힘들고 손목도 아프고 막 좀 디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그러면은 비행이 다 끝나고 이후에는 어떤 업무를 좀 보세요? 비행이 다 끝나면 레이오버 아니면 아예 끝난 경우. 레이오버. 그러니까 만약에 마카오에서 제가 상해로 비행을 가요. 그럼 바로 돌아오지 않는 게 있으면 거기서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 그걸 저희가 레이오버라고. 단거리는 갔다 왔다가 할 수가 있는데 장거리 가면 그냥 거기 가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스케줄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체류 기간이 있는 그런 스케줄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것도 분리해보자고. 그럼 단거리를 갔다가 올 때는 가서 손님들 다 내려보내고 또 브리핑하고 바로 와? 그때는 브리핑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은 좀 멀리 가게 될 경우에는 1, 2박 정도를 하고. 잠만 자고 오는 것도 사실은 있고 아니면은 1박 하는 경우도 있고 2박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그 정도. 정해진 숙박 그 호텔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때도 우리 마음대로 정해진 돈 안에서 잡으면 되는지. 다 정해놔요, 회사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그 호텔로 가야 돼요. 개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도 있는데 뭐 1박 2박 할 때는 그때는 그냥 여행 정도는 아니 여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간단히 뭐 쇼핑을 한다던가 뭐 가까운 근교에 뭐 유명한 데가 있다 그러면 가벼운 여행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나 또 하나 궁금한 거 생겼다 문득. 막 에어 마카오니까 중국계 항공사였잖아요. 그 나라 크루들이 많이 타면은 중국어를 쓰지 않아? 그 나라 크루들이 다들 다 영어를 써주진 않을 거 아니야. 왜냐면 중국 손님들이 많이 탔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중국어도 배웠어? 그쵸, 가서 배웠죠. 저는 중국어를 진짜 하나도 몰라서 정말 가서 정말 많이 부딪히면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특이하게 영어 관행자로 갔지만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또 요즘 많으니까. 그럼 보통 그렇게 하면은 휴무는 어떻게 가져요? 휴무는 이제 한 달 스케줄을 저희가 항상 받아요. 저희는 월 말쯤에 줬는데 그럼 이제 그 스케줄표에 내가 어느 날 어디를 가고 어느 날은 뭐 쉬는 날이고 데이오프가 아예 정해서 나오고 어떤 날은 뭐 스탠바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날도 있고 그렇게 로스터가 한 달짜리가 나오면 평균적으로 한 8일, 7일, 8일은 그냥 쉬는 날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에서 80 정도 시간이 비행 시간이라고 쳤을 때 그 외적인 것까지 다 붙이면은 한 150시간 정도를 일하는 건가? 만약에 브리핑 가는 시간을 뭐 다 그런 거 합치면 다 해본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얼핏 듣기에는 한 달에 8, 90시간이에요 이러면은 얼마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근데 실적으로 막 이것저것 다 붙이면 일반 회사원들이 근무하는 것과 비슷한. 그러면 해외 체류를 하면서 좀 좋았던 거.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게 되게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미국권에 가봤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데를 가서 일단 그게 좋았어요. 너무 다른 나라니까 그것도 좋고 되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일단 크루들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독립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계속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되게 약간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럼 단점이라면? 단점은 이제 향수병? 누구나 한 번쯤 온다는 향수병? 그거 이제 뭐 누구나 알 거고. 그런 것도 있잖아. 뭐 명절 때나 이럴 때 사실은 집을 오기가 잘 쉽지 않다거나 뭐 그런 것도 조금 그랬을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중요한 뭐 생일 못 챙기거나 이러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한국 비행이 한두 번은 나와요. 무조건 사수하겠네. 그건 근데 거의 다 줘요. 한국 크루한테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한국을 더 가고 싶으니까 나랑 비행을 바꾸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러면 그렇게 승무원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뭐를 해? 어디에 가 있어? 도대체 어디에 있어? 비행으로 온 거야? 아니면 쉬러 놀러 온 거야? 아니 뭐 비행이 비행으로 올 됐죠. 수 있어 뭐 이래저래 그냥 아, 그 승무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호텔이 어디야? 주로 이제 그것도 회사에서 끊어주는 거니까 공항 근처죠. 저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 다닐 때 거기도 많이 묵을 수 있다. 진짜 많아요. 진짜 오. 삼성역 쪽에 거기 막 프랑스 승무원들이랑 러시아 선생님들이랑 네, 와가지고 막 저 그때 룸서비스 했거든요. 선생님들 큐트 가이 막 이러면서 아 진짜? 큐가이라고 했다고요? 좀 루드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이그노하고 나왔는데 아니. 와, 거기 진짜. 많아요 승무원분들. 단체로 예약 잡혀 있어요. 네. 그래. 꿀팁이네요, 꿀팁. 네, 아니 막 네. 제가 건드나요? 네.
아까 인터 컨텐츠 얘기할 때 신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야 자체로 지금 신나가지고 지금 진짜 하나 아는 건 없다. 그러면 이제 체류 기간까지 어떻게 이제 생활까지 모두 다 넘어왔는데 또 제일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급여. 근데 이것도 정말 항공사마다 천차만별이라서 그냥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이게 거의 비슷할 거예요. 기본급 플러스 비행 수당으로 보시면 되고, 뭐 이제 기본급 안에 뭐 세탁비나 교통비나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러니까 집값을 조금 보태주는 시스템이어서 조금 못해주는 거야? 조금 조금 보태주는 시스템. 아 그러면 딱 고정적인 금액이 있는 거 안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몇 %를 지원해 그 줘? 고정 금액이죠. 고정 네, 금액으로? 네, 한 그런 난방비 정도 되겠네요. 네, 마카오가 더울 텐데? 그쵸. 네, 냉방비나 네. 그럼 그런 거 합쳐서 기본급, 그 다음에 비행을 내가 많이 할수록 붙는 비행 수당 이 정도. 네. 몇 년 전에 그때 가격으로 얘기한다면 금액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기본금은 대략 얼마 정도에 시작을 했는지. 이것도 사실 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냥 대충 러프하게 시대도 말씀드리면 다르고 네. 또 하나는 항공사마다도 다르니까. 한 100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외항사가 그 정도에서 시작해? 그건 모르겠어요. 아. 네. 그죠? 그건 모르겠고 네, 어.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일했을 때는 그 정도? 그렇고 비행수당은 그것도 이제 진짜 달라서 제가 이제 그 월급을 어제 좀 확인을 해봤어요. 내가 얼마 받았었나. 그랬더니 비행이 좀 적었던 달은 한 270, 많았던 달은 340? 뭐 이 정도. 세금은 그 나라 기준에 따르나? 그쵸. 네. 우리나라에는 세금 내는 게 없겠네. 당연히 그 나라에 사니까. 그냥 제 손에 순전히 들어온 것만 쳤을 때 270에 그 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금까지 합쳐서? 포함이 돼서. 괜찮은 편 아니에요? 근데? 집값이나 이런 아, 거를 다 집값이. 써야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도 뭐 자취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건 또 그렇네. 그죠. 그건 또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이게 항공사에 따라서 집을 정말 제공을 해주는 중동 항공사들은 이런 걱정이 없을 거고 뭐 시대가 좀 변했으니까 조금 올랐을 수는 있겠다. 뭐 대략적으로. 그쵸.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기본급도 그것보다 한 올랐었다고 들었고 하우징도 조금 더 올랐다고 그렇지. 들어서 뭐 물가는 계속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항사마다이기도 하겠지만 나라별로라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연차마다 좀 많이 올라?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거의 그런 게 없고 물론 뭐 그냥 일반 크루에서 뭐 부사무장이 된다라고 하면 약간 근데 정말 약간 외항사에 준비를 했었으니까 저 나라가 체류하기도 좋고 뭐 돈도 좀 괜찮게 주고 그런다더라고 소문 났었던 정도 그런 데가 있어? 저희 때는 중동에 이제 제일 좋은 데가 에미레이츠여가지고 거기 돈을 되게 많이 번다더라 해서 거기 준비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았는데 또 막상 가서 한국에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모으러 딱 가는 친구들은 좋아했지만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는 친구들도 조금 있고 근데 에미레이츠는 사실 되게 좋은 항공사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럼 연차나 뭐 휴가 같은 개념은? 연차도 있고 휴가도 있고 거기도? 네. 연차는 며칠이나 줘? 저희는 15일 15일? 그 외적인 뭐 다른 우리 다닐 때처럼 뭐 생일 휴가다 무슨 휴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점은 그거를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거. 그치. 네, 우리나라는 네, 조금 그런 게 네. 있는데. 그건 당연히 쓸 수 있는 거라서 그걸 가지고 걱정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외적으로 좀 메리트 있는 복지는 다른 건 없나요? 복지는 이제 제일 다들 알겠지만 비행기 티켓? 모든 항공 쪽에 그냥 공통적인 그게 제일 좋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배우자 있으신 분들 배우자도 되고 이제 복지도 어느 정도 뭐 근데 항공사를 벌써 한 3-4번째 그쪽 직종 계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서 요즘에 넘어가고 그럼 이제 애로사항 부분으로 한번 가죠. 사실 이게 할 얘기가 진짜 많을 것 같거든. 일단은 기내에서의 애로사항을 먼저 조금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기내에서는 이게 중력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약간 그런 귀가 아픈 친구들도 좀 있고 가끔씩. 네. 그리고 밤 비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야 되는 시간에 비행을 하니까 사실 비행 끝내고 돌아오면 나는 낮인데 나는 자야 되는 거? 그러면 그게 또 되게 생활 리듬이 좀 잘 안 맞는 낮밤이 경우도 막 있고. 바뀌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막 응급 상황 이런 건 없었어요? 비행기 내에서? 고객님이 막 갑자기 아프시거나 천식이 있는 분이셔가지고 숨을 못 쉬겠다. 근데 그 정도는 사실 긴급하지만 기본적인 그 매뉴얼이 다 있어서 저희가 산소 마스크 갖다 드리고 뭐 그런 것 그 정도도 하고 또 쓰러지신 고객분도 계셨었고 네, 그럼 의사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좀 이렇게 돌봐드리고. 비행기가 혹시 위험에 처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막 재난 상황. 예. 뭐 난기류를 난기류나 뭐 난기류 있죠. 난기류 종종 있어요. 난 진짜 난기류 진짜 심하게 당했을 때가 일본 갈 때였는데 기내식이 딱 나왔는데 난기류가 딱 시작이 된 거야. 진짜 물컵 다 막 엎어지고 막 난리가 진짜 심했나 났는데 보다. 그 와중에도 밥그릇은 붙잡고 있었다. 살려고. 먹고 살라고. 비진석으로 옮겨달라 좀 억지로 이렇게 진상 피우는 자석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가끔 계세요. 근데 많진 않으시고. 네. 뭐 옆 사람이 냄새나요? 막 이런 거. 아, 그럴 수 있죠. 막 발냄새 나거나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아니, 안 보셨어요? 뭐 발에다 갖다가 뭐 뿌려주나? 향수가 있으니까 뿌릴 수는 있거든요. 네, 저희도 네, 근데 그 사람도 되게 좀 그렇겠다. 되게 민망한 상황이니까 안 보이게 잘 뿌려야 돼요. 이렇게 숨어서. 근데 모를까? 본인이? 그 냄새가 난다는 걸? 너 알아? 가끔 진짜 힘들게 너무 진짜 타이어드한 날에 이렇게 예.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것 같은 느낌이야. 진짜 힘들 것 같고. 비록 힘들지만 그러면은 외항사 승무원만의 가지고 있는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현지에서 체류를 하니까 물론 외항사들도 한국에서 체류하는 항공사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현지에서 체류를 하니까 그 부분이 일단 제일 좋고 아무래도 한국분만 서빙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국적을 만나니까 그거는 뭔가 내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그런 경험이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언어적으로 제가 몰랐던 거 발전시키는 것도 좋았고 그런 부분에 메리트 느껴서 지원하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막 여행 가야지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네. 이렇게 매력적인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외항사 스튜어디스를 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뭐 꿀팁? 미리미리 조금 해놓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다? 네, 뭐든지. 예를 들어서 라섹 수술을 아직 안 하셨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까 저 같은 경우 덧내가 있는데 안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냥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피부가 안 좋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미리 피부 관리를 받으시거나 수영을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미리 수영을 배우면 되는? 영어를 그런 못하는데 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영어를 배워야 되고 배우면 되죠. 네. 근데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걱정이 많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었는데 미리 할 수 있는 거는 미리미리 조금 해주시고 이것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뭐 딴 것도 하지 하면 또 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 근데 너무 걱정하고 미리 겁먹고 뭐 지난번하고도 비슷한 얘기지만 진행이 안 되고 계속 혼자만 그냥 끙끙 앓고 살아가는 것 같아. 근데 뭐든지 일단 시작을 해봐야지 뭐가 부족한지도 더 잘 알고 해봐야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그런 거니까 뭐든지 그냥 미리 그냥 다 준비하고 시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걸 다 채울 수 있는 순간이 오겠지. 누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어떻게 되게 착실하게 또 이 토익 강사 선생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승무원이 끝나고 파생돼서 나갈 수 있는 직업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승무원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항공사만 바꿔서 승무원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게 아니라면 서비스 강사를 많이 하시죠. 제 주위에도 있는 분들처럼 그 경력을 살려서 이제 교육하는 쪽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언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언어도 있고 사실 매너나 뭐 국제적인 감각이 있으시니까 약간 통역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약간 통역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막 정말 전문 통역가가 아니어도 회사에서 그런 분들을 이제 조금 선호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어적인 부분을 생각보다 많이 살려서 이렇게 진로를 나가시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리고 스튜어디스 분들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 언어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미지에 그죠. 대한 건 그 서비스 마인드나 이미지 이런 게 진짜 큰 것 같은 느낌이야. 어디서든 막 환영받을 만한 그런 뭐 경력이니까 좀 다양하게 요즘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 이제 외항사 승무원으로서 좀 다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건
막상 해외에서 살면서 막 즐겁지만은 않은 거예요.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서비스직이니까 감정적으로 다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또 외항사는 덜하긴 하지만 약간의 시니어리티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너무 상처를 받거나 막 이게 전부인 것처럼 느끼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좀 되게 그때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조금 알게 된 거는 그냥 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좀 투자하는 방법을 알고 가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조금 건강하게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해외에선 되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좀 살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특별한 경험이 되잖아. 어차피 간 김에 그 나라에서 해볼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좀 많이 살려보는 것도 본인에게 좀 많은 도움도 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좀 낯간지럽지만 승객에 대한 마음가짐도 한 번만 해줄래? 아 근데 진짜 낯간지럽긴 하네요. 제가 진짜 옛날 얘기를 하는 거라가지고 승객에 대한 마음가짐이라 저희 엄마가 항상 그 사람들은 진짜 모르는 걸 수도 있다고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 수 있다고 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남는 게 할머니나 할아버지 승무원들 이제 고객들이 타시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럼 그분들은 제가 해드리는 게 막 진짜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기내식도 막 무료로 주네 말해서 좋아하시고 이거 이어폰 꼽는 것도 알려주면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 조금 초심을 잃지 않도록 다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대해라. 정말 낯간지럽습니다.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진짜 부모님들이 대하듯이 정말 그분들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해주고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일 때 진짜 크게 보람도 느끼고 좋을 것 같은 느낌이야. 승무원분들 좀 마음가짐 자체가 조금은 스스로 단단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체력을 이렇게 기르는 거나 뭐 리치를 기르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근육보다는 마음 근육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게 더 멋있을 것 같은. 그래서 heart muscle. 이제 수천만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함께 좀 외치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수천만 승무원들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